내가 만약에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지역 선택입니다. 사실 지역 선택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취준생에게 지역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 채널에 가장 많은 시청자를 차지하는 임용시험도 그렇고 지방직 공무원, 경찰시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에 비해서 회사는 어때요? 취업에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어디로 발령받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겠지만 공기업은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자신이 어디에 발령받고 싶은지 희망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바운더리가 넓은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발령 후보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시험 준비하면서 막연히 여기 지원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응시기간이 다가오면 이 경쟁률 표 이거 보고 쓱 넣어버리잖아요. 물론 여기서 TO도 없고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밖에 안 뽑았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 명도 안 뽑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어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TO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권이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역 선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역 선택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합격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게임이라면 살아가면서 여러 퀘스트를 많이 깨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퀘스트가 굵직하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사하게 졸업하고 또 입학하고 내신 수능 성적 만들고 대학교 가고 군대도 큰 퀘스트 중에 하나였죠. 제대하고 나서 취업 준비, 취준 퀘스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퀘스트는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퀘스트를 깨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취준 퀘스트라는 게 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퀘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만 깨면 다 했다. 이 끝판왕 보스만 깨면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게임과 인생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게임은 최종 보스, 최종 퀘스트를 깨면 이렇게 엔딩이 나와요. 게임이 그걸로 끝나고 미션 클리어,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어떤가요? 그 퀘스트를 깨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아직 최종 퀘스트를 앞두고 있기는 해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 않나요? 하루하루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서 퀘스트를 깼는데 게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취준 퀘스트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거를 깼는데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지? 앞으로 또 뭘 해야 되지? 허탈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런 허탈감이 들게 될까? 그토록 원하던 합격을 이뤄냈는데 주변에서 축하도 해주는데 스스로 뿌듯함도 느끼는데 왜 저 사람은 그토록 허탈해할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최종 퀘스트는 합격이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종 퀘스트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퀘스트,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퀘스트, 그건 바로 행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행복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발령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취업을 하는 과정에는 지역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장소로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찾아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행복의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이랑 부산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두 곳의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서 선호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산에 왔죠. 그래서 어쩌다 부산을 선택하게 됐는지 하나씩 제 고민과 결정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두 곳을 비교하면서 딱 드는 느낌이 서울은 뉴욕 같고 부산은 캘리포니아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엄청 오래 살고 재미교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짧게 미국 여행 다닐 때 뉴욕과 캘리포니아 분위기가 정말 달랐고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 인상이 깊었어요. 뉴욕은 뭔가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왠지 양복 입고 포마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바르고 깔끔하게 넘기고 그렇게 다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능력대로 경쟁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런 느낌인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일단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부가 태닝이 되어 있어요. 이 브라운톤의 피부색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 흔히 아는 타일러 씨가 이제 동부 출신이고 박준영 씨가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이시죠.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도시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여유롭고 그렇다고 게으르진 않아요.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즐길 거는 즐기고, 보통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쫓기는 느낌이 들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을 한심하다는 듯이 여기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마련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뭐 있기는 있겠죠. 제가 거기에 오래 있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 도시가 주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왠지 바빠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부산은 왠지 약간 느긋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이 둘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해서 항상 승패가 갈리는 것에 익숙했고, 공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등수가 딱 나왔으니까 등수 올리는 성취감, 반에서 라이벌 하나 정해가지고 저놈은 꼭 이겨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 그런 경쟁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이 쟁쟁한 동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 제가 지친 게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번아웃이 온 거죠. 그때는 이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막연히 부산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어렴풋이 그냥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여행할 때 뉴욕도 정말 좋았지만 캘리포니아 그 특유의 그 느낌이, 항상 경쟁만 해온 저로서는 엄청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았는데 캘리포니아는 새로웠어요. 그래서 지역을 한번 선택하면은 최소 20년은 봐야 되죠. 20년은 봐야 되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환경에 있는 게 더 행복할까, 이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어딘가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고집도 꽤 있는 편이고, 뭐든지 안 진다는 마인드, 뭐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왜 안 돼? 뭐 이런 마인드로 이 악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 어떻게든 뭐 살아는 남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자신감은 있었어요. 막연한 자신감이죠. 근데 그게 확신은 아니었어요. 살아남을 자신은 있었는데 그게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복인가, 이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행복도 엄청 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때마다 행복감보다는 안도감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남는 거는 불안과 안도의 반복인 거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휴, 다행이다, 이번에도 해냈군, 이거의 반복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산을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정했죠. 이거는 100% 주관적인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역을 고민할 당시 솔직한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산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죠. 부산을 지원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분명히 부산보다 서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 행복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 자신의 행복, 이거를 중심에 두고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기 좋은지를 봤죠. 20년 넘게 살 생각인데 살기 편해야겠죠? 뭐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는 해도 교통망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더 잘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의 지하철로만 수도권 전역을 커버하죠. 뭐 부산에서는 무슨 역 하면은 대충 몇 호선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은 앱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뭘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교통망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더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저는 뭐 운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딱히 저한테 와닿는 큰 장점은 아니었어요. 차만 더 막히고 금요일 퇴근 시간대에 강남 강북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 보고 와, 이거는 KTX 타면은 거의 뭐 서울 부산이겠는데 싶어서 고민 없이 부산 가는 거에 1점을 줬습니다. 근데 뭐 막상 와보니 부산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 서울인지 부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산도 뭐 이렇게 막힙니다. 운전 난이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이 도로를 거의 매일 탑니다. 실제로 이래요. 한번 부산 여행 오시면은 여기가 동래역인데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난이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운전하기 좋아서 부산 왔다는 말만큼 웃긴 것도 없네요, 보니까. 다음 고민해본 거는 인프라입니다. 그 도시에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서울에는 진짜 모든 게 다 있죠. 뭐 바다 빼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비교해서 부산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큰 도시라
도시라서 진짜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맛집, 예쁜 카페는 두말할 것도 없죠. 관광도시니까. 그래도 뭐 객관적인 거를 봐야 되니까 이 프랜차이즈 식당 분포를 봤습니다. 더 작은 도시로 가면 더 작은 도시로 갈수록 KFC나 뭐 서브웨이 뭐 이런 게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KFC는 맛있기는 한데 제가 잘 안 가서 없더라도 뭐 크게 뭐 불행해질 것 같진 않고, 서브웨이는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버거킹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이 6개가 다 있는 프랜차이즈 지역이래요. 이게 뭐 최신 정보는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막상 이렇게 지방으로 갔을 때 스타벅스가 없어? 버거킹이 없다고? 뭐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한테 좀 치명적이었던 게 있기는 한데 그게 공연 문화예요. 공연 문화. 저는 연극 보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대학로에 참 자주 갔거든요. 제가 사는 곳과도 가깝기도 했고 연극도 싸고 종류도 많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부산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좀 차이가 난다고 느꼈기는 했어요. 서울은 이것저것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가지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부산은 종류가 너무 적은 느낌? 대신에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들도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뮤지컬도 서울이 훨씬 더 많죠. 부산에는 어떤 게 내려오냐면 서울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 중에서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만 부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반찬만 얻어먹는 느낌? 그래서 맛은 보장이 되는데 나도 새로운 반찬 도전하고 싶잖아요. 그런 기회는 없고 너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계속 이렇게 좀 떠먹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서울에서 있었으면 행복했을 것 같기는 해요. 매 주말마다 해외에서 뭐 연극 보고 있겠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연예인 콘서트나 페스티벌 같은 이런 행사들이랑 예술 작품 전시회 이런 것들은 서울에 엄청 많이 열립니다. 확실히 서울에서 열리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예술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딱 서울에서 유명한 거 내려올 때 가끔씩 가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오마카세처럼 맛있는 거 알아서 주고 저는 그냥 받아 먹고 이런 게 저한테 더 안성맞춤이었죠. 그래서 뭐 연예인 콘서트나 페스티벌은 제가 즐기는 편은 아닌데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그때 뭐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뭐 그때 서울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뭐 서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불행해질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제가 고민을 해본 게 주변 사람들, 친구들, 이 부분이 저에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서울에서 사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고 내려오기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도 뭐 친구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제가 대학을 간 이후부터는 계속 서울에서 쭉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주 보는 친구들이 다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이니까 여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괜히 또 나 혼자 부산 가면 뭔가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테니까 또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깊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뭐 선배들이랑 뭐 술도 마시고 또 이야기도 막 나눠보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볼 친구들은 보고 안 볼 친구들은 잘 안 보게 된다 하더라고요. 왜 같은 동네 살아도 안 만나지는 친구들은 잘 안 봐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에 있던 친구들도 각자 취업을 하면은 어차피 전국에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당연히 저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날 인연이고 정말 소중한 모임이라면 우리가 뭐 전국 어디에 있든 간에 심지어 외국에 있든 간에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날 잡아서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민은 길었지만 그래도 쿨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도 빠질 수가 없죠. 생계 문제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아무래도 취직하고 나면 앞으로의 삶의 질이 내 행복을 결정지을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 관리도 안정적으로 잘 해야 될 테고 재테크 공부도 꾸준히 해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읽어 나가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근무한다면 이 월세부터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021년이긴 한데 이 월세 탑이 성북구네요. 어떻게 강남보다 비싸지? 그래서 아무튼 서울에서 근무를 한다면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월급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월세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또 주거비가 싼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또 서울은 비싸니까 지금 서울 평균이 8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절약해서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삶의 스타일과 맞았어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은 제 상황에서 서울의 월세는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매달 구독하는 것 마냥 돈은 나가는데 뭐 넷플릭스처럼 뭐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연 예술 인프라를 누리려면 또 추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티켓 사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돈 쓸 확률만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짠돌이 같나요? 뭐 절약 정신인 거죠. 그래도 대학로 연극을
지역을 포기한 게 참 아쉽긴 한데 부산을 선택한 기회비용인 거죠 뭐. 이거 하나만 사고 싶은데 딱히 관심 없는 것까지 사은품으로 다 엮어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딱 허니버터칩 이것만 먹고 싶은데 오사츠랑 뭐 썬칩, 포카칩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뭐 이런 거 묶어서 다 사야 되는, 그러면서 가격은 비싸게 받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격의 가능성을 따져보기는 해야겠죠. 내가 A라는 지역에 살면 더 행복한 게 확실한데 합격 확률이 만약에 너무 낮으면 이 행복의 크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20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전 5개년 커트라인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이 73.67, 부산이 73.66, 그래서 뭐 0.01점 차이니까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고, 16년도에는 서울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17, 18년도에는 2년 연속으로 부산이 더 높다가 다시 이제 직전 연도인 2019년에는 서울이 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근 5년 중 2번은 서울이 높고 2번은 부산이 더 높고 그리고 한 번은 비슷했고, 이러니까 사실 뭐 확률은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 없이 소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의 커트라인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전했을 때 그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합격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지역을 선택할 당시에 했던 고민들입니다. 결국 기준은 나의 행복이죠. 행복. 그러니까 누군가는 친구가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즐길 거리, 누군가는 생계에 드는 비용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마다 나의 행복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빠듯해서 당장 직장을 얻어서 생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합격 확률 자체를 높이는 게 가장 행복해질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커트라인이 가장 낮고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미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고서 내심 서울 지원하고 싶었는데 뭐 눈치 게임으로 경기 지원했다가 결국 다시 재임용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서울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능 볼 때 반수생들 들어오면은 평균 점수 확 높아지는 것처럼 기존의 합격자들이 다시 재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1, 2년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험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뭐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더 이상 뭐 지원도 안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당연히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눈치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해서 주변 친구들 뭐 한두 명 이제 취업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내가 이렇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런 조급한 마음에 뒤처지는 느낌에 너무 빨리 합격하고 싶어서 눈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0년은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합격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퀘스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나의 삶을 앞으로 쭉 그려 나가는 것이 최종 퀘스트인 거죠. 물론 뭐 재임용도 한번 합격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거니 뭐 싶겠지만은 재임용 해보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의자에 앉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뭐 첫 해 퇴근하고 나면은 엄청 뭐 진이 다 빠져가지고 뭐 잔다고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 반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한 달 동안 공부는 무슨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요. 뭐 학기말 시기와 임용 시기가 겹쳐서 준비하기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한 지역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만약에 처음 선택할 때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마시고 처음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그 기준은 철저하게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